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정홍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회 개원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김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들과 좌장, 발제 및 토론자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주신 소방 공무원분들과 소방 관계자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방시설 설치 및 기술 기준은 1958년 소방법 제정 당시 일본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화재안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어 자체적으로 일부 개정하거나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비롯 인천공단 화재, KT제하구 화재, 서울고시원 화재 등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수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주도의 운영체계는 전문성 한계, 신속성 및 유연성 결여, 합의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신제품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국내 산업 발전과 국제기준 적합성 제고, 기술 기준의 심도 있는 연구와 더 높은 차원의 합리성 및 논리성 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의 화재안전 기준 전담 기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방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아 올 6월 13일자로 국가화재안전기준 기준센터 설치 근거 등이 담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화재안전기준 전담기관 신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공론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에 앞서 공청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행사로 개회 선언과 주요 내빈 소개 및 국민 의례에 이어 오늘 공청회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본 행사는 좌장의 주재하에 발제자 2분이 발제를 하시고 5분의 토론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신 후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발제 및 발표 주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좌장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모드로 전환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과 소방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좌측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및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방단체 대표님들, 이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주승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김영훈 대표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소방시설협회 손은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소방시설협회 장진홍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 소방단체 대표님들, 이사님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금일 정문호 소방청장님께서도 참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급한 현안 문제로 지금 청와대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책자를 통해 인사 말씀을 가름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어저께 저녁에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공청회와 같은 시간이죠. 그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시정연설이 조금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장께서 공청회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방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는 소방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만한 안전기준관리센터가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간 소방기술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의 근거에 마련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이를 소방청과 관계부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절한 시간에 최신 기술을 제도적 장치 안에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해외와 국내 다른 부처에서는 이미 별도의 국가기준관리센터를 두어 최신 기술에 대한 검토와 수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화재안전기술을 별도로 설치한 국가표준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등으로 전기와 가스 분야 기준 관리를 나누어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2016년부터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국가기구임을 감안할 때 기술 기준을 관리할 전담 센터가 없다는 것은 큰 우려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로 저는 지난 6월 13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소방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을 객관적인 성능 기준과 성능 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기준 등으로 나누어 규정했으며 기술 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서 오늘 토론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별도 설치해 운용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 대한 국내외 동향은 물론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도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일정에 많은 변수가 있어서요. 제가 이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좀 오고 가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자리를 지키면서 국회 일도 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문호 소방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서면으로 발음하셨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상 정리 후에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서울시립대학교 윤명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세명대학교 정기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신 한국소방기술사회 재연문과 김진수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실 패널분들입니다. 동신대학교 송영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주식회사 한방유리스 대표이사이신 황현수 소방기술사님이십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류춘 기획관리이사님이십니다. 공간안전연구소 소장이신 여용주 소방기술사님이십니다. 네, 유일하게 소방이 아닌 가스 분야에서 오셨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종대 기준처장님이십니다. 참고로 이종대 기준처장님은 저희보다 앞서 가스 쪽에서 기준센터 개념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재개정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잠깐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다수 진행을 해본 결과 질문자를 1대1로 이렇게 육성으로 하게 되니까 시간 낭비가 많이 돼서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에 질문하시는 분들 소속과 성함 그리고 질문하실 분, 답변을 하실 분, 그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다 괜찮습니다. 성함을 쓰시고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토론 주제 발표가 끝나는 대로 바로 토론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은 자장이신 윤명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윤명호 교수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서 화재 소방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현해탄만큼 넓은 또 깊은 격차가 있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태평양만큼의 격차가 있다고. 그게 그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30년 후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이 발전되었는데 바로 이 핵심, 합리성과 또 성능을 결정하는 그 기본 구조인 기준 체제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독자적이고 또 융통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청이 새로 발족이 되고 또 소방에서는 이제 소신 있게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이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즈음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두뇌가 되고 우리의 공장이 될 그런 그 기준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것이 성공만 한다면 매우 역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청회인 만큼 멀리서 오신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발언들이 어찌 성에 차겠습니까마는 아까 사회를 맡은 정홍영 회장의 설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그 또한 오늘 문장 너무 정리를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정말로 정홍영 회장이 쓴 건지를 확인을 또 해보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쓴 문장입니다. 더 높은 합리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테이프를 끊고 스타트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 중에서 정기진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정기진 교수는 그동안 학회 활동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소방 분야에서 실무를 거쳤고 아주 어려운 그런 실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술사이면서 공학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항상 열심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첫 번째 발표 정기진 교수님 부탁드리고 이어서 김진수 발표자님을 모시도록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재안전기준의 전담 운영기관인 화재안전기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신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신제품을 우선은 현행 기준에 따른 신제품 사용 절차에 따르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신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운영 현황, 그리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기준에 따른 신제품 사용 절차 요약입니다. 신제품을 사용을 하려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도입을 하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화재안전 기준에서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소방청 화재안전 기준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거 약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방청 내부 기준 검토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절차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고, 화재안전 기준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제품을 검사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원의 검정 기술 기준을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소방청의 고시입니다. 그래서 소방용품 형식 승인 제품 검사 고시를 또 소방청 산업과에서 하든 아니면 기술원에서 하든 내부 기준 검토 절차가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업체하고 제조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가지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역시 화재안전 기준과 동일하게 관계부처 협의를 또 보시기 때문에 거쳐야 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각각 별도로 진행을 하면은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면은 더 이상 신제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내부 기준 검토 절차가 약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불합리한 기준이나 새로운 기준을 소방청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이건 이제 각 소방서, 각 기관 이런 데다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접수하고 검토 분석해서 분야별로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합니다. 이 개정된 안은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약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개정된 안을 전 부처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해야 되고, 부패 영향평가하는데 20일, 행정예고 20일, 규제심사 40일, 법제심사 20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화재안전기준 고시가 이제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가 마련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원의 검정 기준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역시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불합리한 기준이나 새로운 기준 등을 소방청 산업과에서 하든 기술원에서 하든 이렇게 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을 하고, 각 기관, 소방서, 관련 단체 이렇게 의견 통보를 하고
여기 이제 제조업체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된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역시 심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정 기준이 완성됩니다. 역시 화재 안전 기준하고 똑같은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 안전 기준과 이제 검정 기준이 다 마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방용품 형식 승인 제품 검사 이것도 뭐 동시에 진행하든 아니면은 따로 진행하든 이것도 한 3,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기준 그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은 2004년도에 소방법을 4분법화하면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고시로 약간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도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을 규칙에서 고시로 낮춘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신뢰를 보면은 거의 뭐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36개 고시에 458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소방기술의 근간을 담당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은 쉽게 침해되지 않는 법적 안정성으로 나름 권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수용하기는 어렵게 하는 경직성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현황을 보면은 국민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연 2,745건 그리고 하루에 뭐 전화 민원이 한 40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게 월 10회, 서신이 월 5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쭉 풀어보면은 연 17,525건 정도 하루에 48건, 하루에 5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방청 화재안전과에 3명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3명이 화재안전 기준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화재안전 기준은 일부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실하게 그렇게 운영되기라는 거는 일단 뭐 수치적으로 봐서도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문성의 한계. 현재 화재안전 기준은 전문적 기술 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전문성 있는 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이서 하루에 약 50건의 민원 처리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은 거의 그것도 이제 소방 공무원이 이런 뭐 전문성 그나마 공무원 중에서는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 개정을 위해서 수시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나 민간 전문가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전문적 기술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 공무원이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 화재 안전 기준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재개정 연역 등 기준과 관련된 과거자료 관리 부실로 지속적인 전문성이 유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 관할 소방서마다 이 담당자 간의 화재 안전 기준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동일한 항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화재안전기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화재안전 기준을 다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문제점이 신속성 결여입니다. 기준 담당자에 대한 업무 과부하 및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 재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용어 하나, 수치 하나 개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 넘는 1년 반에 가까운 그런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개정 절차에 따른 신기술, 신제품의 도입이 지연됩니다. 그 신속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국가화재안전기술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 생명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성의 결여입니다. 변경 가능성이 적은 성능 기준과 지금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의 그 성능 기준과 기술 변화에 민감한 기술 기준, 뭐 이걸 기술 기준을 상세 기준, 세부 기준이라고 하는데 혼재되어 있어서 기준 운영의 유연성 미흡합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치 하나만 바꾸려고 하더라도 1년 반 정도가 걸리는 그런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 유연성 저하로 글로벌 기준 반영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을 합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에 TBT라는 규제 완화 기관이 있습니다.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해가지고 무역 기술 장벽 규제 완화 위원회인데 만약에 미국 그 소방 제품을 한국에서 쓰려고 하는데 UNFPA 인증을 받았을지라도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무조건 기술원의 검정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세계 무역기구 TBT에서 이제 우리한테 규제 완화 요청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심각한 경우는 통상 문제까지를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및 제품 생산으로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이 저하가 우려가 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니까 개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 시스템 부재입니다. 물론 심사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관주도의 일방적인 어떤 기술 기준 결정으로 학계, 엔지니어, 산업계, 연구자 등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 도출이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민간이 참여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만 주로 심리하는 게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 그리고 협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기준 재개정 및 제도 개선 정책과 결정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조사 분석 실험 전담 기구 부재로 국제 표준 선진국과의 제도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조사한 건데 미국과는 6년, 일본과는 4.2년, 유럽 연합과는 한 3.8년.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역의 통상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화재 안전 기준을 운영해오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문제점과 화재 안전 기준 센터의 필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화재 안전 기준 센터를 도입해서 우리가 신기술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소방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센터를 도입했을 때 해야 될 이야기 한두 가지 하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화재 안전 기준을 이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인데 성능 기준은 소방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을 정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나 환경 변화에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술 기준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 수단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소방청에서는 잘 바뀌지 않는 그 성능 기준의 재개정을 담당을 하고,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는 기술 기준, 상세 기준의 재개정을 담당하여서 기술 기준은 소방 시설별 코드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센터의 민간 화재안전기술 심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신기술, 신제품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올 2019년 1월 달에 국가화재안전기준 설립 기본 계획에 화재안전기준 운영 체계라는 거에 보면은 이제 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재개정을 해서 소방청에서 최종 승인 심의 단계에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글쎄 마지막에 청에서 한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경직성이라든지 유연성, 신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은 그거는 과연 필요한지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외 전문기술 전담기관 운영 사례입니다. 2006년에 산자부에서 이제 대한 전기협회를 통해서 기준 운영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서 전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순수한 민간기관입니다.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역시 산자부 지금 이제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국토부에서도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 또 이거 화재안전기준을 법이 아닌 국가표준기구에서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급진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성문화된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국들과 국내 타 부처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신제품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 역시 늦었지만 신속하게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신기술, 신제품의 수용 및 주도적으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일단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방기술사회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수 기술사께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니까 가끔 그림 하나씩 띄울 뿐 순 말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말로만 하겠습니다. 소방기술사로서 이 엔지니어링 업계에 근무해온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이 소방기술기준 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대단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슬슬 단감으로 바뀌더군요. NFPA에 비해서 글자 수로 따지면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분량 가지고 우리 소방기술 전체를 강제해내는 이 만능성이라는 게 그렇고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이 눈에 많이 보이는 모순들을 그냥 놔두채 대충 뒤섞어놓은 샐러드볼이라는 느낌이 아마 우리 업계의 중론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화재안전 기준, 소방 기술을 제대로 관리해내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데요. 그 오래 고대하던 이 수건이던 그런 시스템, 이 화재안전 기준센터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가다고 하니 우리 업계로서는 참으로 경사가 수 없습니다. 그간 이 준비를 위해서 소방청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의 선행 경험과 조직들을 검토하고 또 운영 방안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뭐 다 중언부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료적 시각에서 그 입장에서 검토했던 거하고 이것이 막상 실행이 될 때 우리 업계 산업 현장의 입장에 따른 어떤 시각 차이, 관념 차이가 어떤 식으로 노정이 될지 좀 높아지는 가지고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그 새로운 기관 설립은 파킨슨 법칙에 의해서 항상 자기 증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위인설과는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센터 운영이 이 관료적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런 분위기에 지배된다면 결국은 자기 만들기라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방은 공공의 조직 규모나 이 산업 규모에 비해서 관련 조직이 너무 많고 관련 기관들이 업무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관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는 이유도 그런 수익 사업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 센터 역시 공무원처럼 완전 국비로만 운영된다면 뭐 그런 수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또 공무원 조직이 돼버리면 이게 또 관료 입장에 따라 운영되는 그 자기 증식으로 귀결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렵습니다. 먼저 분과위원회 선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민간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게 될 텐데 취지가. 그런데 민간 전문가는 이 전문성 확보도 문제지만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게 또 큰 일입니다. 요즘 같은 빅마우스의 그 자기 PR 시대 어설픈 만능 엔지니어가 업계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모르는 분야가 없고 한편 또 제대로 기피한 분야도 별로 없는, 별로 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많이 아주 넓은 분야를 아는 얕고도 넓은 한자로 뭐 천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식이 법적 기준을 지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전공 및 연구 이력이 학부 단계까지 추적이 돼서 구체화되어야 하고 실무 경험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지나치게 넓은 분야도 그런 이력도 배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활동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분야에 중복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업계는 타 산업계와 달리 엔지니어링보다는 제품의 비중이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링은 아주 그 법규가 경직돼 있어서 융통성이 없는 대신에 모든 그 성능의 유연성이 다 제품에서 구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에 대한 그 제품 시장의 그 이해관계의 상충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소방업계는 그동안 사소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배경이 된 그 강력한 민원, 이런 민원이 법규에 개입하는 일이 많았고 그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기준의 재개정 과정에서는 제조업계 인사는 그냥 참고인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품의 기준은 성능의 수요자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공급자는 그 기준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마케팅이지 공급자가 기준을 만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해야 될 일은 좀 많습니다만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일 외에 몇 가지를 더 짚어보면 우선 책임성 있는 시방서와 해설서를 내놓는 일일 것입니다. 건설, 전기, 가스 등 타 분야는 지난 몇 년간의 치열한 작업 결과로 시방서를 다 코드에 융합시켰습니다. 우리 소방 분야는 표준 시방서도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시방서를 확립하고 기준에 융합하려면 최소한 3년, 아마 한 5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표준 시방서도 없는 엔지니어링의 그 부끄러운 실태를 감내해왔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이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 표준 시방서의 부재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현실을 감안하면 표준 시방서의 공식화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협회에서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실행하고 문제는 사용하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또 기준이 아무리 상세하게 만들어져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해설서의 존재가 필수인 것은 NFPA나 IBC 등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해설서는 이게 공적 발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는
참 기묘한 존재였습니다. 센터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무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성 있는 해설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주된 업무는 이제 기술이나 규정의 창출, 보완이지만 불필요하거나 진관 기술 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기존 연구 성과물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한 검증, 제대로 실질적인 검증 거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누적 성과물을 잘 검증해서 사장된 것 혹은 임자 없는 것 이런 용역 결과들을 다 찾아내서 책임 있는 검증으로 보급하거나 퇴출하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 이제 NFPA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차이는 기술 기준의 관주도 성격, 그 때문에 불가피한 편향, 그리고 기술 개발의 수동성입니다. 따라서 관주도의 편향성을 완화하고 기술 개발의 능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일선과 소방 관련 민간기관의 대표 제안사항을 토론하는 기술 토론회를 최소 반기별로 1회는 실시해가지고 집단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NFA 정기총회 또는 SFP 컨퍼런스 등이 있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열리죠. 그리고 그간 이제 우리의 기준 개정이 너무 작다는 원성을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규정이 왜 바뀌는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과정이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변경이 잦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FPA는 우리의 500배나 되는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매년 2차례 개정판을 내놓습니다. 이제 관련 대중의 참여하에 재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다면 뭐 더 이상 그런 원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실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뚜렷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제가 참여해본 여러 위원회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문제의식을 좀 피력해보자면 이 부문위원회 가장 기본적으로 부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부문위원회는 1회의 짧은 회의만으로 결정하는 일은 되도록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상위기관이 기준위원회 그리고 최종 단계인 중앙기술심의위원회와 어떤 그 차별성이 없는 옥상옥의 형식적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워킹그룹의 그 치열한 작업을 중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해당 부문위원들의 절차적 만족도를 충족시킬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절차적 만족도를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논의는 충분히 했다. 의견들을 충분히 주고받았다 하는 데 대한 공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위원들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험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는 실행 권고 의견만 내고 그에 따른 실행은 센터의 상설 조직 혹은 워킹그룹이 수행하되 그 실행의 결과는 반드시 입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성과물의 형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실행해야 되는 워킹그룹의 운영에 고도의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워킹그룹 멤버를 민간 전문가에게 위촉할 경우 그 운영을 어찌할 것인지 생업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실무에 투입하려면 용역비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워킹그룹의 민간 전문가는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소방연구소나 소방안전원, 소방산업기술원 등 법령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기관들의 독립적 존재 가치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 기관들이 워킹그룹의 주요 자원을 제공해서 가시적 기여를 하게 된다면 상생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센터에서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부문위원회와 기준위원회의 2단계 심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아주 폭넓은 그 심의위원 풀 때문에 정작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까지 다 한데 모여서 평소 관심도 없던 문제를 피상적으로 대충 듣고 대충 합의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에 대한 개선 대책도 중요합니다.
또 유사기능의 통폐합도 오래 끌지 말아야 될 과제입니다. 국립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의 유사기능은 중복 투자 문제도 있지만 상이한 기준을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KS나 건설 표준을 완전히 배제하는 우리 화재안전기준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 표준 사이에 호환성이 없다는 것은 어느 쪽도 신뢰를 못 얻는 것입니다. 각 국가 표준 사이의 호환은 강제되어야 하고 시설과 기능의 통합이 어려우면 상호 이용 협약이라도 맺고 어느 한쪽에서 수립한 결과는 상호 공통 기준으로 인정되고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조직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철저한 통폐합으로 정리하여 역할을 재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실험연구시설, 소방산업기술원이나 주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들의 산재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은 통합해서 능력도 키우고 규모의 경제와 효용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의 중심 업무는 화재안전기준 중 상세기준 관련인데 그 상세기준과 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 기준의 실제적 부분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통합해야 됩니다. 상세기준은 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특정한 수치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당 부분의 취지가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 기준과 겹칩니다. 그러므로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도 센터의 기능에 포함시킨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원은 옛 명칭인 검정공사라는 이름의 취지대로 그대로 제품검사 실무만 수행하고 모든 기준은 종합적 기술 관리 능력을 갖는 통합적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모범적 사례가 가스공사의 기술 기준인 KGS 한국 가스코드입니다. KGS 코드에서는 특정 상세 기준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는 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제품 검사 기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 한정 기한 동안 특정 상세 기준으로 운영함으로써 일반 상세 기준이 되기 전에 보편성에 대한 실용 검증 기간을 가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정기검사 등의 관리는 기술원에 위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검사 기준의 제정은 객관적 조건을 가진 센터 기능으로 통합 이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 검사 기준에 대한 기술원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설득력 없는 절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재안전 기준은 재개정에 대단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 이유는 개방된 환경에서 수많은 의견이 모두 조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방용품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준은 화재안전 기준과 동일한 고시의 지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만의 합의로서 재개정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소방기술계에서 그 기술 기준의 신뢰성은 거의 수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그 자체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두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의 재개정을 위해서는 철저히 외부 전문가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식이 기술원의 폐쇄적 업무 관행으로 무시돼서 부실한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좀 가혹한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 또한 개별 제품의 검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량 생산품, 예를 들면 스프링클 헤드조차 이게 각 개별 검증 필증을 붙임으로써 이건 수익 추구에 집착하여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기술원은 화재안전기준센터의 시험 수행기관으로 기능토록 하여 수익의 외부 의존도를 경감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의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전문센터의 운영으로 질의응답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도출된 문제점은 교묘한 법규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 개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통계적 관찰을 통해 지속적 개선을 이룸으로써 질의가 적어질 것입니다. 현행 책임회피성 질의 관행이 건전한 개선 제한 통도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로 불합리한 과잉 규정의 개선으로 시설 합리화,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규제의 방향이 설비 외형이나 설치 여부의 규제에서 이제 성능 규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상세 기준의 재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간소화되어 새로운 기술에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의 호환성도 높아져서 시장 친화적인 기준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학연 전문가가 폭넓게 기준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타율적 규제에 종속되던 관행을 벗고 이제 자율의식이 향상되어 국내 소방산업의 기술 및 관리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에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화재 안전 기준이 진정 진지한 논의를 거친 정상적 성과라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효과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기술 발전과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숱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합리적 개선 과정을 거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떳떳한 소방기술 자립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모두의 사회자가 부작용 최소화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사실 그보다도 효용성의 실제화가 더 중요합니다. 구더기가 몇 마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된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오신 우리 처자님께서 현재 맡고 계신 업무 또 선행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스안전공사 김처장 이종대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는 이제 가스기술 기준 기준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여기는 이제 가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만들 때 가장 큰 난관이 법제처였습니다. 이제 먼저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결정하고 나서 가장 큰 난관이 이제 법제처에서 과연 이러한 사례들이 국내에서 인정한 사례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 자체를 민간으로 넘긴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견이 많아서 그거를 설득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기간을 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스기술기준회라는 것 자체는 소방청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유나 필요성하고 동일합니다. 어떤 기술 기준이 바뀌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신속성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하고, 그것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사고들이 다시 또 재발돼서 문제가 더 생기는 어떤 그런 사례들. 그래서 소방청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이유와 똑같이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4기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기준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기술기준위원회라는 게 기술기준위원회 20분 학계, 연구계, 업계 이분들이 모여서 한 20인 정도의 기준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한 11개 분과가 있어서 11개 분과는 한 분과마다 한 10명씩 한 110명 정도가 이제 분과위원이 똑같이 학계, 연구계, 업계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요. 그 하이에 또 워킹그룹이라는 거를 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워킹그룹이나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중간에 안이 상정이 되게 되면 그 중간에 부결되는 상황도 있고, 왜냐면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안을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일부 민간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을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워킹그룹이나 분과위원회에서도 중간에 좀 부결이 되거나 보완해라. 그래서 기술기준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게 되면은 63페이지에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랬었습니다. 규정 예시에 보게 되면 밸브 또는 파일판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스 저장 탱크의 방출관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요 내용이 어떤 시행 규칙,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3법이 있는데 고압가스법, 액화설가스법, 도시가스법,
이 가스 3법이 있는데 가스 3법 내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 시행규칙 별표에 예전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성능 기준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에 그대로 두고 이 형식을 밸브 또는 파일판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할 것 해가지고 어떤 성능에 관한 어떤 기준들은 시행규칙 별표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상세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라 이런 내용들은 다 코드로 내렸습니다. 코드로 내려서 가연산 가스 저장 탱크 방출관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세한 어떤 사항들은 그 상세 기준의 코드로 다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코드를 만들 때 그 별표하고 고시에 규정됐던 것들이 한 4,300여 개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 2008년 말에 만들 때 한 139종을 처음 만들었고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이게 한 그 31종 정도 늘어가지고 현재는 한 169종의 어떤 KGS 코드가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운영을 할 때 이 과정들은 뭐 이제 업계에서 의견이 오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저희 그 가스기술 기준의 사무국이 현재 한 2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과학가스 분야, 액가스, 혈가스 분야, 도시가스 분야 해가지고 한 23명 정도로 인원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각 분야별로 먼저 사무국에서 안을 각종 업계나 현장에서 제기된 안을 저희가 그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수렴된 안을 저희 그 기준 개정의 어떤 형식에 맞게 검토를 하고 또 해외 사례, 해외 기준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 자체를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에 올리면은 워킹 그룹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 어떤 현장에 제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 이 기준 자체가 어떤 규제의 성격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등등 검토를 해서 이제 분과위원회에 이제 올리게 돼 거기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을 분과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된 안을 가지고 다시 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어떤 그런 이거 절차를 말씀하신 가지고 부분들은 지금 그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나중에 보면서 이거 해나가는 내내 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타산 지석을 삼아야지 되고 또 선행 사례이기도 한데 또 별도의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측으로 가서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동신대학교 송영주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우리 국가안전기준센터의 설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는 자체가 소방 분야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전기준센터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자이신 우리 정기신 교수님하고 김진수 교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름을 하고요. 이정도 또 처장님께서도 또 가스기술위원회 운영 현황도 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 소방에서 이 가스기술위원회에 운영하는 것들 잘 모방을 해서 좋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국가하자안전기준센터가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설립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운영 측면에서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소방과학 연구실을 확대 개편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연구실에서 사무국을 두고 지금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국내의 다른 분야에서 건설 같은 경우는 국가건설기술센터, 기준센터 같은 거는 건설기술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술기준위원 같은 거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기술위원회가 한국가스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정부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좀 다양성이나 이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독립기관 또는 관련 부처의 공공기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면에서 보면 소방 분야도 지금 처음이니까 우선 정부 관 주도로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는 독립적으로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는 것이 더 다양하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약간의 선행돼야 할 작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기준센터에서 가장 주요 업무가 뭐냐면 기술 기준이 개정하는 부분하고 성능 같은 걸 평가, 심의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 기준 내용 중에 아까 뭐 말씀 주셨던 소방용품이나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소방산업기술원의 성지 승인 이런 부분하고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기준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업무의 규정을 정확하게 명확히 규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술기준 운영 면에서도 성능만 확보되면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내나 국외의 UL이나 FM이나 전기나 건설 분야에서 인정한 모든 사항을 인정해 줄 것인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형식적인 사항만 인정해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먼저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을 지금 법규제 성격의 표준화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권고 기준으로 유도를 하고 뭐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또 다양성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분과위원회 또한 역시 지금 보면 화재안전기준에 심의 의결을 하게 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산하에 뭐 소방시설 유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6개 분과위원회를 좀 구성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세분화된 전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밑에 워킹그룹 그리고 그 워킹그룹에서 좀 더 심의를 하기 전에 기존의 검토나 심사 단계를 갖다가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올릴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장,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없는데. 예, 그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한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산업기술은 유춘 기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소방산업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유춘 기사님은 또 현직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 유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정기신 교수님하고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좀 그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기준센터를 만들자라는 취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시장 반응성이거든요. 시장에 빨리 반응하는 그래서 민주도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작년에 미국의 NFPA의 그 기준 의사결정 과정을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봤었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NFPA 부회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많은 이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도의 어떤 민주적 그 합의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절차 시스템들이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시장 주도적이고 시장 어떤 반응을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획일적인 관주도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주도의 어떤 시장의 반응을 빨리빨리 반영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간주도는 획일적이고
전국적인 표준화를 빨리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잘만 운용될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민주도에 있어서 이제 민간의 어떤 반응을 빨리빨리 반영한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민주적이라서 좋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의 어떤 지배를 받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큰 자본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근무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양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개방하게 쉽게 기준을 좀 만들고 빨리빨리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기존의 제조업을 죽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스타트 기업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존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제조 소방산업 시장에서의 어떤 그 그룹들이 오히려 신기술이나 스타트 기업들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거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까 김준수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 위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위원회 해서 의사결정하자 하지만은 사실 그 자본의 힘을 해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게, 기준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현재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좀 확보하자라는 건데, 현재 한두 명이 사는 업무를 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실험 위주의 어떤 기준센터를 운영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험 위주의 소방의 기준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실험 장비와 실험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막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그 실험하는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준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현재 소방연구원에서 조직이 좀 커지니까 거기서 업무를 좀 맡기자라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어떤 그런 기존의 인프라를 좀 활용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현실 가능하면서도 정말로 기준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쪽으로 전문화를 좀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여영주 기술사님하고 황현수 대표이사님 남으셨는데, 황현수 이사님 언제나 그렇듯이 좀 핵심만 좀 확실하게 짚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방유비세 황현수입니다. 국가안전기준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제해 주신 정기신 교수님과 전담 운영인력 부족, 너무 많은 민원,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특수한 경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시공자와 설계자와 감지자 사이에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질의회신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또한 이제 2년 전, 또 이제 3년 전, 4년 전 그 질의회신 내용들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겪다 보면 질의회신이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소방에서는 지금 이제 성능이 설계라든가 사전재난 영향 평가 이런 새로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화재안전기준센터의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은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고층,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을 가진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이렇게 별도로 만든 것. 또 저희가 이제 곧 지하 40m의 대심도 터널을 또 뭐 11km의 그 터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스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나라, 또 미국 다음으로 우리 내진 소방 시설을 사용하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갔더니 K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 인정을 받으면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또 나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세계 제일의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소방 시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센터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영주 기술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토론에서는 패널이 말을 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90년도 중반에 제가 소방 쪽에 입문을 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소방이 아닌 다른 엔지니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소방에 입문해서 가장 큰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기술하고 행정이 굉장히 혼용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굉장히 조금 그 행정에 좀 가깝게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 이런 이제 그걸 충격이 좀 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선배 엔지니어의 컬럼을 제가 봤는데, 그때 90년대 중반에 한 10여 년 전에 쓴 그 컬럼의 선배 엔지니어 분이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우리나라의 소방 기술 기준의 어떤 그 기준 체계가 글로벌 체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스프링클러의 살수 밀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한 10년 전에 썼던 컬럼입니다.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느리고요. 저는 이제 그 화재안전기준센터를 어떤 화재안전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소방기술의 발전은 이미 정점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은 크게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이렇게 아주 그 디테일하게 획기적으로 개발할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화재안전기준센터는 화재안전기준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기술의 적용의 합리화라고 봅니다. 결국은 기술 개발이 덜 된 게 아니고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그 합리화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한 10수년 또는 20년, 30년째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화재안전기준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게 잘 흘러가면 굉장히 좋은 발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합리화가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이게 나중에 조직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또 기술 합리화에 적용을 해치는 그런 기구, 옥상옥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기준, 뭐 내부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하는 거는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큰 방향으로는 현재 우리가 30년, 40년 이상 계속 그 예전에 구태의연한 기술 체계를 바꾸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 화재안전기준센터를 통해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이나 업무를 논의를 추후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기술 기준에 골격이 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기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기준의 어떤 그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뼈다귀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방학과가 한 70여 개가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방 전문가들이 배출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나 이런 체계이나 이런 골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의 그 화재안전 기준의 방향성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거기서 우리만의 것을 기준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외형주 기술사를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났는데요. 그 예정보다 분위기를 좀 긴장된 분위기를 유지했더니 약간 일찍 끝나가지고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마지막에 오늘 한 말씀 안 하시면 천추에 하나님 외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1, 2분 만에 하시죠. 네, 뭐 다시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하다가 말이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발제단이나 정기식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술기준 재개정 절차에 보면 다른 전기나 가스 분야 같은 경우는 그 공과위원회와 기술기준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10일에서 15일 이후에 그 관련 부처의 장관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분과위원회나 화재안전기술위원회를 통과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도의 또 중앙후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약간의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 자율성이나 조금 국가안전기준센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타 분야와 같이 그 중앙후방기술위원회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것보다는 그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던 내용을 바로 뭐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나 가스 분야 같은 경우는 기술 기준 외에 별도의 뭐 정책이나 분쟁이나 적합도 평가 그리고 뭐 본가위원회에서 서로 충돌되는 의견 등 이런 것들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중앙소방기술위원회 같은 거는 차라리 그 분쟁이나 정책 또는 적합성 평가를 맞출 수 있는 이런데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순전히 그 기술 기준을 심의 의결하는 부분은 국가안전기준센터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지금까지 약 1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what to do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how to do에 대한 문제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기대 반, 불안 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자의 반, 타의 반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반반 들어가는 말 중에서 좋은 말은 물 반, 고기 반 이외에 내가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어떻게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미래에 다가오는 불안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대감으로 간과될 수 있어요. 간과될 수 있지만 결국 미래에 가면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디테일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 가면 그 문제를 당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평생 동안 소방의 법규 기준 환경을 겪은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방의 기준은 화재 방호 기준이 아니라 화재 방호를 위한 국가 기준의 일부인 소방 기술 매뉴얼 뭐 이런 식의 위상에서 어렵사리 시작해서 그 매뉴얼 하나 붙잡고 오다 보니 사실상 이제는 화재 방호의 중심이 소방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민영화시키자니 민간에 휘둘릴 것 같고 또 민간에 휘둘리지 않자니 관에 휘둘릴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섬세한 조직을 구현한다는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불안의 측면에서 보면 해답이 없고 또 기대 측면에서 보면 어떨 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서는 제가 이 과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뭐 소방 인생이라 그러면 어울릴까 모르겠습니다만 걸어온 가운데 봤다 가장 기타 남는 자유스러운 발표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할 줄 알고 뭐 잘못됐다 그러면 누구 비난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담당자는 어떻게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비판의 출발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이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위원분들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발표자분들 굉장히 명확하게 또 해야 될 말씀을 가감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었으면 질문지가 모여 있을 텐데요. 아까 질문지 걷는다 하지 않나? 되게 그 참석자 중에 산하단체나 공무원 비중이 많으면 질문지가 안 오더라고요. 질문지 거두라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는데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 볼 때 미리 룰을 정해서 질문지를 받기로 했으면 질문지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손들어서 꼭 얘기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룰은 따라주시고 빨리 끝나지 않으면 또 점심 먹고 또 나가올 때 복잡하니까 오늘 정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다음에 진정한 플로우하고 토론하는 열린 소방 기준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주세요. 고기 잡으러 갔다 빈손으로 오는 것 같이. 응?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거나 한 마리 잡은 거 없어요. 오늘 발표를 너무 세게 해서 그래. 이렇게 주눅이 들게 해가지고 공처리가 되나. 아니, 내가 볼 때 억지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많이 드리니까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감격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그동안에 해설서 보고해도 뭔가 책임져 주지 않고 방제청이라고 도장도 마크도 있는데 방제청에서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법에도 없는 거 필요해서 하라 그러면 과도하게 했다고 안 해놓으면 또 그 직무 잘못했다고 하고 뻔한 거 고치려면 시간 걸리고 지금 관이해도 기존 업체로부터의 압력이 있는데 그것도 안 그럴 또 민간에 넘어가면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기존 업체의 압력이 무조건 나쁜 거냐 하면 경험과 자본과 기술을 축적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건데 그냥 반짝한 아이디어 하나를 밀고 들어오겠다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관점 바꿔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도 절박한 문제가 많이 있는 정부 업무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만약 국가직이 뭐 된다고 하면 공무원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이게 몇만 명 단위면. 지금 정부에서 보면 국가직이 아닐 때는 소방은 몇백 명 조직입니다. 그럼 몇만 명 조직이죠. 또 외국하고 달리 기초단체별로 법규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법규가 하나로 움직이는데 그 하나로 움직이는 법규 속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법규 정한다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그건 할 일이 아니고 현재 있는 법규의 문제점이나 갈등 요소나 타법과의 연관성이나 또 새로운 법규 체제 도입 같은 거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린 체제를 운영하면서 그게 누가 될지는 또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해나간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봤다. 또 그걸 계기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을 이만큼 했으면
오늘은 참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예방과에서 사전에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호치 기술을 찍은 것 같이 이 기존 이거 뭐 굉장히 앞으로도 이 기조만 유지되면 우리 소방관들의 상호 신뢰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물고기 못 잡았어? 물고기 없으면 포인트가 없으면 이제 바꿔야지 뭐. 그러면 뭐 빨리 줘봐. 1분 1초가 급하다. 여기 줘봐. 위원 누구 정하는 건 내가 배분하는 거야. 요새 이렇게 글로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돼서 또 안 되더라고. 이게 그거네요. 성능 검증 및 확인 방법에 대한 개발 연구 기능도 이루어질 건지, 또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규제 어떻게 되는 건가 문제인데, 이런 거죠 뭐. 여기 성능 기준하고 지금 전 단어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스 쪽에서 썼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있다 그럴 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를테면 전세에 그렇게 하고 있듯이 스프링클러 다는 대신에 인테리어 재료는 네 맘대로 해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돈 많이 들여서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드리는 만큼이 또 재난이니까 아주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타법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트레이드 오프가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내 거 하는 대신에 네 거 완화시켜, 이렇게 규제 트레이드가 안 되는데, 이 규제 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낙후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는 검증이나 확인은 소방산업기술원의 고유 영역이 되어 있고, 또 일본에서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을 검정공사에다 시키면 기존 업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일본은 철저히 분리시켜놨습니다. 신기술은. 우리는 이제 한쪽에서 산업기술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이거 또 개발 연구, 특히 개발 연구라면 하드웨어적인 연구, 이것도 기술기준센터에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내가 보면 개발 연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트레이드오프 규제 운영은 염두에 두고 나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 식으로 눈치가 보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기 토론위원분들께 말씀드리면 제각각으로 해석되어 있을 거고, 담당 우리 발표하신 정기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모임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 개발이라는 것을 기준센터가 직접 하는 것이 지금의 구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또 앞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연구 개발을 지금 이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지금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그런 기준들은 사실은 없고 우리가 지금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연 그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개발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지금 거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기신 교수님하고 김진수 기술사님께 오늘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아까 앉아서 주무시더라고 피곤해가지고 박수 한번 쳐드리죠. 여기 토론해 주신 분들께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고 이제 바톤을 여기 정호영 기자 어디 성예방계장한테 넘겼습니다. 여러분을 이 일도 없을 텐데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좀 찜실함도 있을 텐데
이 다음에 또 관련한 행사 때 또 뵙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